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너 중에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비인후과면은 이제 이비인후죠. 근데 이제 이 파트에서는 인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인후 나오지 않고 이랑 비인데 비에서는 우리가 부비동염만 출제됩니다. 근데 이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 이제 호흡기 파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포함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에 들어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쉽게 말해서 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귀가 있는데요. 크게 웨이, 중이, 네이로 나뉘죠. 그래서 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연골에 혈종이 발생하는 이계 혈종 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 웨이도에는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염증이 발생하면 웨이도염이죠. 웨이도염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이에서는 중이염.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여러 종류의 중이염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고요. 네이에서는 요 달팽이관에 해당하는 이제 그 뭐죠? 전음성 난청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정기관이나 방골의관이죠. 방골의관이나 아니면 전전신경 요 파트에 이제 현운 어지러움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순서대로 여기 웨이도 파트에서 이계 혈종과 웨이도염 해보고요. 중이염에서 중이염, 다음에 네이에서 전은성 난청, 그리고 현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계 혈종과 웨이도염 이러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이 파트는 뭐 문제가 자주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이계 혈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주로 운동선수에서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뭐 여기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반복적인 이게 손상, 귓바퀴 손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푸르스름한 붉은 파동성 혈종이 보인다. 쉽게 말해서 귀에 무슨 혈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바늘 흡인으로 빼주고, 만약에 심하면 절개 배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바늘 흡인으로 해주고 스테로이드로 재발을 방지하는데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암시놀을 사용합니다. 딱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알고 싶으시면 운동선수와 반복적인 귓바퀴 손상, 그다음에 이런 사진에 이러한 특징적인 귓바퀴에 무언가 이런 게 보이면은 이게 혈종이다, 귓바퀴 혈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웨이도염 같은 경우에는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웨이도에 염증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물론 발열이나 귀 통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그 귀 통증의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귓바퀴나 아니면은 이주라고 표현하면 이제 여기죠, 여기 볼록 튀어나온 요거를 이주라고 부릅니다. 이주를 누르면 귓바퀴를 당기거나 아니면 이주 누르면 악화되는 이통입니다. 그래서 귀가 아픈데 귓바퀴를 당기거나, 그러니까 여기 웨이도를 움직이겠다는 거죠. 여기 웨이도를 귓바퀴를 당기거나 아니면은 여기 웨이를 누르거나 하면서 이쪽 웨이도가 움직이게 되면은 더 아프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웨이도염이다 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도염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국소 웨이도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발성이네요. 번발성 웨이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사진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일성 종계를 보이는 느낌이고 다른 데는 괜찮죠? 번발성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전반적인 부종과 발적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소 같은 경우에는 단일성 종기니까 여기에 손상이 딱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귀지를 팠다던가 아니면 하여튼 국소적인 손상 귀에 뭐 하다가 긁혔다던가 귀에 뭐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S 아우레우스에 의해서 피부 상재균에 의한 감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긁혀서 긁힌 상처로 귓바퀴에 피부 상재균이 감염되면서 그 국소 부위에 종기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소성 웨이드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번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적인 전신 점막에 손상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수영이나 아니면 습한 환경에서 있었다. 이후에 뭐 아프다. 이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녹농균이 주로 감염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외에도 전체에 부종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세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씻어준다라는 거죠.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로 씻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요한 이런 특징, 이 특징만 보고 진단만 조금 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 이런 거는 뭐 수영이나 스파 환경 워낙 특이적이니까 그냥 딱 봐도 웨이도염이다까지는 아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국소라면은 그 특정 부위에만 딱 뭔가 병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외상성 손상이죠. 귀지를 팠다거나 뭐 귀를 긁었다거나 하다가 여기에 딱 손상이 되면서 그쪽으로 피부 상재균 S 아우레우스가 감염된 거고요. 번발성은 뭐 수영이나 습한 환경 때문에 전신적인 표면에 손상이 있으면서 그 표면 손상에 녹농균에 의한 감염으로 전반적인 부종과 발적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도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고막천공만 빼면은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중이염에 관한 거죠. 어쨌든 중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경을 조금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고막천공부터 말씀드릴게요. 고막천공은 주로 외상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귀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뭐 공에 부딪혔다든지 싸우다든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경 사진이 보통 주어질 건데요. 이경 사진의 특징, 핵심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천공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여기 천공 보이시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로 외상이 물론 중이염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상에 의한 거를 기본으로 디폴트로 보겠습니다. 천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죠? 피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피를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할 게 없나? 출혈이라고 할까요? 미세 출혈이라 할까? 몰라. 출혈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공에 뭔가 고멍이 딱 떠져 있고는 피가 이렇게 난 것처럼 출혈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천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외상 후 이경에서 천공과 출혈이 보이면 우리는 고막천공이구나 라고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경과 관찰입니다. 별로 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건조하게 유지해야 된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씻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를 뭐 세정한다 다 아닙니다. 그래서 경과 관찰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줘야 된다. 그래서 건조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쓴다면 항생제도 피오로 투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과 관찰하거나 아니면은 고멍이 뚫려 있으니까 중이염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예방하고 싶으면 항생제를 쓰는데 피오로 써야 된다. 항상 건조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삼출성 중이염은 별표입니다. 별표. 이비인후과 문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찍어야 된다. 선지에 삼출성 중이염이 있다. 그러면 삼출성 중이염을 찍으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빈출이고 거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질환입니다. 삼출성 중이염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요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이 내부와 그 다음에 몸 밖을 연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천공이 있지 않는 한 유스타키오관이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유스타키오관으로 뭐 액체가 있다면 배액도 되고 공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유스타키오관의 기능이 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유스타키안 튜브의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 그래서 삼출액이 고이는 거죠. 그래서 요 고인 삼출액에 염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급성 중이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스타키아관의 기능 장애로 액체가 배출되지 않으면서 그냥 고여 있으면 삼출성 중이염, 이 고인 거에 염증까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급성 중이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출성 중이염의 생각을 딱 해보세요. 얘는 염증은 없어. 그러니까 발열이나 이통은 없겠지. 얘는 염증이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발열과 이통, 귀에 통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없으니까 발열도 없고 이통도 없고 큰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액체가 차 있잖아요. 액체가 차 있으니까 전은성 난청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출액으로 인해서 전은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야 난청은 액체가 고였으니까 그래 난청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전음성이 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난청 파트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자, 어쨌든 삼출액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냥 귀 안이 물이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삼출성 중이염은 유스타키오관이 정확히 성숙하지 못한 아기들에게 주로 호발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 나 귀가 잘 안 들려 라고 말을 못하니까 보통은 어떤 증상이 발생하냐, TV를 자꾸 가까이서 보거나 소리가 안 들리니까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혹은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 요렇게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모르죠? 이렇게 내원하는지. 어쨌든 문제가 이렇게 내원한대요. 그래서 전음성 난청이 액체가 고여있으니까 염증은 없으니까 증상은 없어. 근데 이 액체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리면서 TV를 가까이 보려고 하거나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계속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내려볼까요?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경과 관찰입니다. 여기도 그냥 경과를 관찰하면 되겠다. 왜냐면 소아 같은 경우에 유스타키오관이 원래 기능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조금 안 좋아지면은 조금 생겼다가 또 조금 괜찮아지면 또 빠지고 하기 때문에 경과 관찰하면 된다. 자, 그런데 얘가 일시적인 기능 감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소되면 뭔가 그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환기관 삽입술입니다. 그래서 이 환기관 삽입술의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이제 4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지겠지를 넘어선 거죠. 4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2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으면 그래서 오래 지속되거나 진짜 안 들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환기관 삽입술이 필요할 수 있겠다. 요 환기관 삽입술의 인디케이션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삼출성 중이염 중요합니다. TV를 가까이서 불러도 대답 안 하고 가까이서 보려고 하거나 불러도 대답 안 한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여기 딱 봐도 뭔가 안에 액체가 뽀글뽀글 차 있는 것 같은 느낌 드시죠?
여기 지금 이 튜브 안쪽 이게 지금 고막이 요렇게 있는 거고요. 이 고막이 원래 투명하니까 고막 안쪽의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이 고막 안쪽에 액체가 차 있고 막 공기방울 이렇게 뽀글뽀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삼출성 중이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급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해요. 요 삼출액에 지금 염증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게 이 사진입니다. 그냥. 딱 봐도 전반적인 발적과 부종 같은 게 부어 있는 게 막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게 급성 중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를 해야겠죠? 치료는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겠죠, 당연히. 항생제는 자, 이비인후과에서 사용한 항생제는 대부분 아목시실린입니다. 부비동염도 똑같죠? 아목시실린으로 사용한다. 외래에서 뭐 피부로 투여하기에 가장 좋은 게 아목시실린에 조금 그 뭐죠? 베타락타메이즈 이니비터가 조금 필요하다 하면 클라블라네이트까지 그러한 항생제를 투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주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만성적인 중이염의 합병증 같은 느낌인데요. 중이염이 계속되면서 염증이 계속되면서 고막에 이제 천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막이 이제 천공이 되니까 뚫렸으니까 이 뚫린 상태로 바깥과 안쪽이 이제 개통이 된 거죠. 그러면서 바깥에 있던 편평상피세포가 중이를 침범해서 내부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부로 막 퍼져나가면서 각질이 안쪽으로 막 축적되면서 이러한 축적된 각질이 뼈도 막 침식하고 주변을 막 침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경을 딱 봤을 때 뭔가 노란색 무언가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고 고막 천공이 막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주종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진주종은 저절로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술적 제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는 잘 안 되고요. 출제는 주로 삼출성 중이염과 급성 중이염이 많이 되고 가끔씩 고막천공도 나오고 진주종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노란색 무언가가 내부를 조금 여기 녹았네요. 아니? 뼈가 녹았네. 어쨌든 이러한 막 침식이 보이고 구멍이 막 뚫려 있으면서 안쪽으로 노란 게 막 파고드는 느낌이 보인다 라고 보시면 우리가 진주종이구나 라고 진단하시면 되고요. 치료가 필요하다면 수술적 제거가 필요하겠다. 그 팀파닉 마스토이렉토미 그거 많이 보셨죠? 그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염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요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청이네요. 우리가 이제 여기 웨이도 했고, 중이도 했고, 이제 네이로 들어와서 달팽이관, 난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난청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글씨가 왜 그러냐? 난청에는 이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 쉽게 말해서 요거 두 개 차이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웨이도에서 이제 진동이 이렇게 오면은 이 진동을 고막이 받고 이 고막에서 뼈 이걸 뭐라 그러죠? 이소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 이렇게 할까요? 와우에 코클리어에 헤어셀이 이걸 받아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신경이 받아서 뇌로 가는 이런 구조를 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진동을 받았을 때 이 진동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 여기죠. 이 진동이
귀 안쪽까지 잘 전달이 안 되는 이쪽 문제면 우리가 전음성 난청이다 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신경 자체가 문제면은 이쪽이 문제면은 우리가 감각신경성 난청이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삼출성 중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여기 고막이 잘 안 움직이면서 진동이 잘 안 들어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음성 난청이 되는 거고요. 감각신경성 난청은 보통 요 와우의 해열셀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하냐?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보통 이렇게 표현했지만 외부에서 소리가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지만 한 가지 길이 더 있죠. 골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통 AC라고 부르고 요걸 이제 BC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동은 소리가 떨어져 있어. 그걸 약간 동그라미라고 표현하면 여기가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O는 떨어져 있어. 근데 우리가 골전도는 멀쩡해. 요렇게 AC와 BC의 갭이 보이면 야, 들어오는 길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안에 신경은 괜찮아. 그러니까 골전도가 괜찮은 거죠. 요럼 우리가 감각신경성 난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야,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돼.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돼? 그 말은 신경 문제구나. 그러면 감각신경성 난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냐? 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전음성 용어만 조금 알아두세요. 전음, 소리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앞쪽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딱 봐도 신경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감각신경성 문제다 하면 신경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앞에 여기서도 다 중염이나 삼출성 중염이나 급성 중염은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소리가 심지어 잘 안 들리죠. 삼출성 중염은. 요거는 전음성 난청이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부터 말할 거는 요 내부 달팽이관 내부에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 달팽이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내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헤어셀들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돼 있더라? 하여튼 이게 헤어셀들이 이렇게 있고, 그 이 헤어셀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요 헤어셀에 기능이 저하돼서 소리가 안 들리는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왜 안 되는데, 이 헤어셀의 기능이 왜 떨어졌는데, 그 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염증으로 인해서 헤어셀의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나 아니면은 요 부종이 원인이다. 그래서 헤어셀의 기능이 지금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니까 보통 급성이겠죠. 3일 이내의 급성. 당연히 한쪽만 왔겠죠. 왼쪽 오른쪽 갑자기 염증이 동시에 생길 일은 없으니까 편측으로 돌발성 난청이다. 편측으로 청력 감소를 보이면은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은 괜찮죠. 한쪽은 완전 괜찮고 한쪽이 확 떨어졌는데 AC랑 BC가 둘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감각신경성 난청인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이유를 모르겠고 급성 편충으로 광범위하게 떨어지면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물론 원인은 염증과 부종으로 인한 헤어셀의 일시적인 기능 손상인데 문제를 풀 때는
3일 이내 급성으로 한쪽에 광범위한 청력 소실이 발생하면 돌발성 난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염증과 부종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투여한다.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알아야 할 거는 이렇게 진단하고 치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일 이내 급성으로 오고 광범위하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이죠. 퇴행성으로 이 헤어셀이 퇴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이겠죠. 갑자기 퇴행 안 할 거니까 얘는 만성적이고 양측이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피오톤 테스트에서 양측으로 같이 떨어지죠. 같이 떨어지고 또 특징이 뭐냐면 고음, 여기 고음 파트부터 떨어지는 게 특징적입니다. 요거는 광범위. 검은색이 제일 잘 보이나? 광범위하게 떨어지는 게 핵심이고요. 노인성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음에서 떨어지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청기라든지 아니면은 인공 와우 삽입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비인후과 파트는 아니고요. 저기 예방의학 파트죠. 어쨌든 반복적인 소음에 의해서 헤어셀이 손상을 받는 건데, 이 헤어셀은 그 외부에 웨이도에서 증폭된 소리를 받잖아요. 근데 이 증폭을 이제 4000Hz, 4KHz에서 가장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4KHz에서 특징적으로 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4K죠? 4000이죠? 이 4000에서 확 떨어지는 이제 4KHz 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없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능 검사를 조금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이 사진만 보고도 이거는 돌발성 난청, 이거는 노인성 난청이구나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질환 메니에르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거였죠. 삼출성 중이염. 두 번째는 메니에르입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메니에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뇌의 뇌림프가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뇌의 압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압력이 증가되면서 내부의 어지럼증과 청력, 감각신경성 난청과 더불어서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림프 축적으로 인해서 뇌의 압력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난청과 더불어서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원 파트에 들어오고 되지만 우리는 여기 사진을 퓨어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이 넣어봤습니다. 자, 특징은 뭐냐면 이 뇌의 압력 증가, 그러니까 뇌에 물이 차는 거죠. 이 뇌의 압력 증가에 의해서 이 저주파수에서 난청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저주파수에서 하는 게 특징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치료는 뭐냐면 물이 차는 게 문제잖아요. 물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염식과 이뇨제를 사용해서 뇌림프의 축적을 최대한 방지한다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난청도 문제지만 얘가 굉장히 어지럽단 말이죠. 그래서 급성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한다.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해서 어지러움을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난청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푸어톤, 수능청음 검사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특징은 기본적으로 얘는 애초에 문제가 안 나오죠. 얘는 예방이니까. 노인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돌발성 난청인지 메니에르인지 차이가 있는데요.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떨어지면 돌발성 난청이고, 이렇게 저주파수에서 떨어지면은 메니에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메니에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반드시 어지러움이 동반되는데요. 그러면 돌발성 난청은 어지러움이 없나 하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뭐냐? 돌발성 난청은 3일 이내에 급성으로 발병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메니에르는 물이 찰 때마다 증상이 반복돼요. 그래서 반복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재발이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메니에르가 재발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얘가 돌발성 난청인지 메니에르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퓨어톤이 나와서 광범위하거나 아니면은 저주파수가 딱 보여. 그러면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얘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3일 이내에 급성으로 발병했고 이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돌발성 난청이고요. 아, 저번에도 이런 적 있다. 자꾸 이러네요. 라고 하면 메니에르입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돌발성 난청까지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운, 어지러운 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성 돌발성 체위 현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유트리클에 있던 이석이 이제 반고리간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죠. 자, 보세요. 만약에 나는 문제를 풀어야겠다 라고 하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성 돌발성 체위 현우는 돌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전할 때 고개를 돌릴 때 이 돌이 늦게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세를 바꾸면 30초 이내의 어지러움이 있다. 요러면 양성 돌발성 체위 현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렸을 때 돌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 언제까지 돌아갈 건데? 한 30초 정도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한 30초 이내로 어지럽다. 이런 워딩이 나오면 양성 돌발성 체위 현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전전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감염으로 인해서 신경에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염증이 30초 이내로 확 생겼다가 30초 이내로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수시간에서 아니면은 수일 동안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자세와 무관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전정신경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이니까 이제 선행하는 감염이 있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회전성 어지러움이 있다랑은 다른 겁니다. 회전성은 그냥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럽다는 거예요. 자세는 뭐 옆으로 누웠거나 일어서 있거나 오른쪽으로 누웠거나 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성 돌발성 체위 현우는 30초 이내, 전정신경염은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요 차이가 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전정신경 문제부터 할까요? 이건 간단하니까. 자, 염증이니까 이 염증이 호전될 동안 쉬면 돼요. 휴식 및 대증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호전되면 염증이 생기면서 조금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니까 이후에 전정 재활을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도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만 하시면 되고 치료는 휴식과 대증치료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성 돌발성 체위 현우는 쉽게 말해서 고개를 돌릴 때 30초 이내로 어지러우니까 검사는 보통 후방고리관이기 때문에 검사를 우리가 딕스 힐파이크를 합니다. 할파이크네요. 할파이크 검사를 한다. CPX 하실 때 그거 기억나시죠? 고개를 이제 45도로 돌려서 뒤로 획 제껴버리는 그거를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안진이 발생했다. 병변 측 안진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이석 정복수를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후방골이 가낼 거니까 90% 이상입니다. 리플리 매뉴버를 시행해서 정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실상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굳이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딕스 힐파이크 검사에서 후방골이 가닐 거니까 병변 측 안진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이 오른쪽으로 휙 돌아갔다. 그러면은 오른쪽 후방골이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진이 왜 발생하는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원래 방골이관에는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 있고 여기가 원래는 액체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은 물이 이쪽으로 싹 이동하면서 이 털이 그러면은 이쪽으로 눕겠죠, 이렇게. 이렇게 누우면서 고개가 이쪽으로 돌아갔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액체 말고도 돌멩이가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돌멩이. 그러면은 고개를 획 돌렸을 때 이 돌멩이가 물론 바로 이동하진 않겠지만 그 관성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얘가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얘를 굉장히 많이 누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고개를 멈췄어. 멈춰도 얘는 관성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무슨 말이냐? 이석이 있으면 우리 이 전정신경이 어떻게 느끼냐면 실제보다 더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반사신경은 항상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앞을 보고 고개를 돌려도 우리 눈이 돌아가면서 정면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개를 정면을 보고 있을 때는 우리 눈이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겠죠. 좀 무서운데? 어쨌든 고개를 옆으로 휙 돌렸어. 휙 돌리면은 휙 돌린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정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고개를 휙 돌렸어.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정면을 보기 위해서 눈이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사람이 얼굴이 세모는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이 각을 조금 위해서 이쪽이 앞입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앞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있고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 몰라.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석이 있으면 얘가 30도만 돌아갔는데 실제로는 뭐야 90도가 돌아갔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눈이 돌아갔을 때 정면에 보려면 이 정도만 가야 되는데 90도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우리가 글로 쓸게요. 눈이 고개가 왼쪽으로 30도가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눈은 오른쪽으로 30도가 돌아가야 이거 딱 정면을 바라보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쪽 후반고리관에 이석이 있어. 그러면은 딕스 힐파이크 검사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45도를 딱 돌려서 뒤로 확 제끼죠. 뒤로 확 제끼면은 우리 머리는 오른쪽 45도만 돌려서 뒤로 확 제꼈는데 우리 눈은 뭐야? 야, 오른쪽으로 한 90도 돌아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고 실제는 오른쪽으로 45도 돌아갔는데 우리의 뇌는 오른쪽으로 90도 돌아갔다고 착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면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눈이 왼쪽으로 원래는 45도만 돌아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90도 돌아갔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왼쪽으로 45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이 확 가서 왼쪽으로 90도를 딱 보면은 우리는 시선으로 너무 많이 왔다는 걸 느끼잖아요. 이 시각 정보를 통해서 야, 평소보다 많이 왔다. 얼마나? 야, 왼쪽으로 45도만큼 많이 왔어. 그럼 되돌아가려면 오른쪽으로 45도만큼 획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소보다 실제보다 더 많이 돌았다고 착각해서 더 심하게 갔던 거를 원래 자세로 돌리는 거. 요게 이제 안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길면서 저도 이제 말이 중간에 꼬이고 그림이 그래서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억하실 거는 오른쪽 후방고리가 아니면 수평이면요. 수평이어도 이런데 기본적으로 아닌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자, 기본적으로 오른쪽이다. 그러면은 안진이 오른쪽 안진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변 쪽 안진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렇게까지도 안 나오고요. 보통은 이제 진단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구분만 30초 이내면 BPPB 그 다음에 수시간에서 수일이 진행되면은 전정신경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귀에 대해서 했는데요. 요 웨이도의 이계혈종과 웨이도염, 그 다음에 중이의 중이염, 요거 삼출성 중이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내이의 그 난청들, 감각신경성 난청들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비인후과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요 삼출성 중이염이나 메니에르에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